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좀 이런 자리에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조금 어색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경작을 했습니다. 저기 제 양력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로 가방끈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해내는 나는 이 내용은 주류 경제학자면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주류 경제학을 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유치원의 사태를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오게 됐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왕이까지 오셨으니까 쿨하게 아마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 이런 쪽에 한번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번 유치원 일종의 사태의 본질은 바로 민간에서 정부로 가는 다시 말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왜 우리 분야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유치원 문제뿐만 아니고 이 정부가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그 과정일 뿐이지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어린이집, 병원, 복지시설 이렇게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 방향은 크게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부냐 민간이냐는 부분입니다. 이 민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라는 말로 대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정부는 민간 시장경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좌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민간 시장경제를 믿고 정부를 불신하는 이런 쪽의 사상을 우파라고 합니다. 시장경제주의,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세부적인 정책의 방향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유치원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분야에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렇게 왔느냐,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에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다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하고 민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부분은 경제학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민간이 서로 오버랩되는 겹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원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 보육, 이런 유치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부족하나,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부성, 외부 효과, 양의 외부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경제 원론적인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나가느냐, 바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 저는 상당히 쇼킹한 게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정부 지원금이 학부모 지원금으로 갈 수가 있고
유치원 보조금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아마 저 원장님께서는 뭐 어차피 뭐 다 들어오는 거긴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걸 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경작자 입장에서 솔직히 아무런 저한테 그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대중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유치원 정책을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대중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분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가장 효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히틀러 시대의 게벨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벨스가 한 말 중에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한 문장을 가지고 게벨스를 노릴 만큼 설득함을 느꼈습니다. 저 한 문장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 안에 있는 내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법원 가면, 대법원에 가면 전부 무죄, 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회 똑똑한 사회입니다. 판사들인데 왜 죄가 안 된다고 판결을 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부 지원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용어에 있어서 혼선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의 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의미도 다르고 법률적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용어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부형 지원금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자 지원금을 학부모 지원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원금 하면은 일반 명사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요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학부모 지원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받고 계시는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치원 보조금 이렇게 해서 용어에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으로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이 돈은 명품을 빼면 사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제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네 병원에 가면은 동네 병원 의사들이 환자한테 예를 들면 100원을 받으면은 100원이 그 가격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금 이 공단에서 예를 들면 200원을 줍니다. 그럼 총 300원을 받습니다. 자, 정부 지원금이 또 200원이 있는 것입니다. 토탈 가격은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서 받은 2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리포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포트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유치원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일단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정부 회계를 통해서 같이 보조금하고 같은 직업에 잡아 넣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요자 지원금, 다시 말해서 학부모한테 주는 지원금이라는 것을 받고 내역을 리포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전부 다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장관들, 공무원들 받는 돈 전부 정부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관 연봉 1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장관은 그러면은 1억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됩니까?
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경제적 의미로 이 수요자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은 여러분들에서 수입의 일부입니다. 수입의 일부입니다. 엄격하게 봤을 때는 사실 보조금도 유치원에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금으로 학부모 지원금을 넣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에서는 유치하시면서 공급자에서 주는 것이 좋냐, 수요자에게 주는 것이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수요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이런 것도 학부모에게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학부모에게 줘야 되느냐? 학부모에게 주게 되면 학부모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유치원 교육에서 월 20만 원밖에 쓸 수 없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해주면 50만 원이라는 구매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자, 학부모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도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만 원일 때의 학부모의 선택 그 파워보다 50만 원일 때의 선택 파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수요에서 공급이 유치원이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부모한테 주지 않고 유치원에 준다 하게 되면은 외모는 똑같지만은 유치원은 절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자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 돈이라는 것은 항상 꼬리표를 달리기 때문에 그 꼬리표 규제, 어디 사용했다는 그 코드, 그것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절대 수요자, 다시 말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공급자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요자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주는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왈가불가한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대중의 분노를 깔았죠. 한 문장으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전략을 쓰는데 저도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중의 분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민간, 사실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에 민간 중에서도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전체 4분의 3이었습니다. 정부가 25%만 담당했지 대부분이 민간에서 그것도 개인 사업자에 대로 4분의 3을 75%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면 좀 멋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공성이라는 말을 처음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공공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폼내는 사람들은 공공성에서 한 말 때 나가서 공공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경제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다가 박살납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뭔가 좀 멋있게, 뭔가 정부가 공공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공공성이라는 그 동면의 뒷면은 항상 경제사회를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면 공공성이라는 말을 멋있게 놀리지만 그 말의 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민간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경제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는 실제 자유만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유의 가장 핵심 자유는 경제 자유입니다. 내 거를 얻게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재산권이 경제 자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박수는 조금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공공성 강화 그 뒷면은 바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만 또 다시 여기는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국유화. 대한민국 사회가 의원이 법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유가 없으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면 그건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 겁니다. 이만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성, 개인 자유 침탈, 재산권 침탈, 국유화 다 같은 동료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성이 강하게 되면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육은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치 북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폐해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항상 민간을, 시장을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난번에 지금 정책실장이 아니고 지난번 정책실장은 절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같은 면입니다. 머리 사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절대 정부가 시장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신념이 아니고 역사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20세기 100년 동안은 체제전쟁이었습니다. 전 인류의, 전 세계의 반이 좌파였고 반은 우파였습니다.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체제 경쟁에서 나타난 역사적 진실이 절대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적인 그런 사고가 점점 희석돼 가고 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국가가 명목은 좌파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는 민간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정부보다 민간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민간은 격차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격차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A+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오늘 국회의원 많이 나오셨는데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 다 격차 내려고 이런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남들 초선에서 끝날 때 자기 재선하고 삼선하는 게 뭡니까? 다 격차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의 그 3법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영역이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해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학부모 지원금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 보조금은 죄입니다. 지금 이 3법 중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마녀 사냥 형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는 제가 법정 가서는 판판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법으로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이제 유치원의 산입
유치원의 명명만 사립 유치원이지 실제로는 국유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하나가 이제는 저 지금까지 병원 가서 이제 팔에 깨지고 있는데 팔이라는데 그 대부분 가서 제가 안일 됐는데 만약 저 조항이 법률화되면 통과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정부 주는 돈을 가지고 한 푼도 임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조항입니다. 실질적인 국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보니까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겠는데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핵심은 유아교육부 24조 무상교육에 대한 적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것은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학부모 지원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이 다만 하면서 세란 하나 센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 보조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칙으로 하는데 자녀가 유치원 가면은 그 돈이 보조금이 된다. 자,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서 학부모 지원금이라고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만 이렇게 해서 성격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뀐다는 것은 충분히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정부가 해나가는 큰 디자인 속에 여러분들의 이 처해는 이 유치원이 하나의 조그만 과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두 개의 명사가 합친 용어입니다.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가치가 아닙니다. 정치 체계일 뿐입니다. 다수결 의사결정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 북한의 탈북민들이 왜 하냐, 자유를 찾아왔다, 신체적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체적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 가장 큰 자유는 경제 자유입니다. 이 경제 자유가 바로 이 조그만 유치원 영역에서 침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재산권이 침탈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라는 건 굉장히 경제 자유라는 게 또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이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재산권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알파의 오메가 중요한 역할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침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자유를 침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권 강화 이런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치원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 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때 큰 틀을 가지고 하나씩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 이거 다음에는 어린이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네 병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복지시설, 정부 지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에 한두 건의 비리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비리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수익의 일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샀다 혹은 어디 성인용품을 샀다 조그만 하나 이 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단을 비도덕 집단으로 대중적인 분노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해 나가는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뭐 많은 원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유치원 이런 문제는 유치만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나와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그쪽에 많은 미군이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면은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경제 자유, 개인의 재산권을 막아줍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몇 분 원장님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사명감은 추출합니다. 교육은 100년 되기라나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서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정부도 유치원교육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중요한 것을 현실화하는 수단을 뭐를 하는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어떤 것이 좋은 수단이냐 하는 것을 하려면 조금 깨우쳐야 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우치고 그 다음에 외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문제에 따라서 외치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동하세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